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미리 주면 개밥 신세 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아니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고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믿으셨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도장 찍는 순간 당신은 부모에서 짐짝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80대 김영감님의 실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돈을 미리 주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돈으로 효도를 받아내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감님 80세. 평생을 악착같이 일하며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김영감님은 기뻤습니다. 아빠 신혼집이 필요한데 제가 대출 받으려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며느리 될 여자도 함께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하면 아버님 모시고 잘 살게요. 약속드릴게요. 김영감님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해라. 어차피 내 자식인데 뭐. 그렇게 아파트 명의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영감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명예 이전이 끝난 다음 날 김영감님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 가실 거면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바빠서요. 예전 같으면 직접 차로 모셔다 드렸는데 며느리 아침 좀 같이 먹을까? 아버님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버님 드실 거 냉장고에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정성껏 차려주던 며느리였는데 기분 탓이겠지. 김영감님은 애써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한 달 후. 아빠 제가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생활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응? 내가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쓰는데? 그래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아빠도 이해해 주세요. 김영감님의 용돈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아버님 제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는데 아버님 방 좀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응? 내 방을? 하루만요. 제발요. 김영감님은 그날 동네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 돈으로 산 집인데, 6개월 후. 아빠 죄송한데, 집이 좀 비좁아서 그러는데 아빠 방을 애 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난? 작은 방 하나 있잖아요. 거기 쓰세요. 김영감님의 방은 원래 20평이던 안방에서 5평짜리 다용도실로 바뀌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년 후. 아빠 사실은요.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뭐? 집을 팔아? 네, 그래서 아빠는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 드릴게요. 잠깐 우리 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빠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김영감님에게 돌아온 건 지하 반지하 5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그것도 1년치만 내주고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였습니다. 김영감님은 그렇게 지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방은 춥고 습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습니다. 김영감님의 식탁에는 언제나 라면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아들아 밥 한번 먹자. 전화를 해도 통화 중. 문자를 보내도 답장 없음. 가끔 연락이 오면 아빠 용돈 좀. 그 말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거울을 보면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주인이었던 김영감님.
이제는 지하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노인. 명절이 되어 아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버님. 며느리는 웃으며 맞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밥상에는 김 영감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부엌 옆 보조의자.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못 본 척했고 아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가. 며느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생활이 어려워서. 에이, 아버님 연금 나오시잖아요. 김 영감님의 연금 130만 원. 월세 내고 병원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럼 50만 원만이라도요. 김 영감님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영감님은 쓰러졌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들,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요. 아빠 혼자 처리하세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김 영감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머릿속에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장 찍던 날, 아버님 모시고 잘 살게요 라던 며느리의 말, 아빠 믿어라던 아들의 약속,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재산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 김 영감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상담소에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제가 아파트를 아들한테 줬는데 쫓겨났어요. 딸한테 전세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손주 학원비 다 대줬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혈육인데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남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줄 게 없어지면 당신은 쓸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힘입니다. 돈은 권력입니다. 소유는 존중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에게는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돈을 주기 전에는 이렇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부모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전화는 매일 옵니다.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를 들고 옵니다. 돈을 준 후에는 이렇습니다. 아빠 바빠서 못 가요.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요. 부모님, 알아서 잘 계시겠죠.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방문은 명절에만 잠깐. 생일은 까먹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 자살률 OECD 1위. 독거노인 수 180만 명 2024년 기준. 왜일까요? 자식들이 불효해서? 아닙니다. 부모가 돈을 다 써버려서입니다. 정확히는 다 줘버려서입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복지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재산을 지킨 노인이 자식한테 버림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다 준 노인이 효도받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이 당신을 지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명의. 집 명에 넘기는 순간 노숙자 예약입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평생 모아서 산 그 집. 절대로 자식 이름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상속세 아끼려고. 증여세가 아까워서. 세금 아끼려다 집 없는 노인 됩니다. 명예 이전하는 순간 법적으로 그 집은 자식 겁니다. 당신은 그냥 세입자입니다. 아니, 세입자보다 못합니다. 세입자는 계약서라도 있지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빠 우리 집 팔아야 해요. 엄마 이사 가셔야겠어요. 이 말 들으면 끝입니다. 절대로 진명에 넘기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당신 이름으로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 목돈. 목돈 주는 순간 ATM 기계 취급입니다. 아들아 결혼 축의금이다. 5천만 원 줍니다. 딸아 사업 자금이야. 3천만 원 줍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걸어 다니는 ATM입니다. 첫 번째 돈을 주면 두 번째 요구가 옵니다. 아빠 이번엔 차 사야 해서. 엄마 애들 학원비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없어라고 하면 아 그래요? 전화 끊깁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목돈은 절대 일시불로 주지 마세요. 주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조건부로 주세요. 세 번째 통장 비밀번호. 비밀번호 알려주는 순간 계좌 털립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아빠 만약에 쓰러지시면 병원비 내야 하잖아요. 그럴듯하지만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당신의 통장은 자식 통장입니다. 엄마 몰래 100만 원만. 아빠 모르게 200만 원만. 어느 날 통장 보면 잔액이 0원입니다. 절대로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당신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돈을 아예 안 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돈을 안 주면 자식들이 안 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기 비법이 있습니다. 돈으로 효도를 사는 방법. 들으시면 교활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전략 첫 번째 유산 경쟁 시스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절대로 한 명에게만 잘하지 마세요. 너한테 다 줄게. 이 말 하는 순간 다른 자식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식도 시간 지나면 태만해집니다. 어차피 받을 거 확정이니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마 재산은 5억인데 누가 효도 잘하는지 보고 유언장 쓸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마법이 일어납니다. 큰아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작은아들 형 비켜. 내가 모실게. 딸 오빠들 나도 있어. 엄마는 딸이 최고야. 서로 경쟁하게 만드세요. 전략 두 번째 정보 차단 전략. 자식들에게 절대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려주지 마세요. 엄마 재산이 얼마예요? 글쎄. 이것저것 있는데 정확히는 나도 몰라. 실제로는 5억이 있어도 2억 정도? 라고 애매하게 말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실제로는 2억인데 꽤 있지라고 뭉뚱그려 말하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정확히 알면 계산이 끝나버립니다. 아, 엄마가 2억 있구나. 둘이 나누면 1억씩이네. 기대치가 고정되면 동기부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호하게 하면 엄마가 10억 있을 수도. 혹시 부동산이 더 있는 건 아닐까? 기대와 호기심이 살아 있습니다. 전략 세 번째 조건부 지급 시스템.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아들아 용돈 50만 원 줄게. 대신 한 달에 입원은 얼굴 보자. 딸아 병원비 30만 원 줄게.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돈에는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아 엄마한테 잘해야 돈을 받는구나 학습합니다. 이게 교활한가요? 아닙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전략 네 번째 유언장 활용법.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언장입니다. 엄마 유언장 써놨어요? 응 썼지. 근데 내용은 비밀이야. 절대로 유언장 내용을 자식들에게 미리 공개하지 마세요. 공개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아, 큰 오빠가 70% 받네 나는 30%구나. 에잇 동기 상실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언장은 써놨어. 근데 매년 수정하고 있어. 누가 효도 잘하는지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죽는 날까지 자식들이 긴장합니다.
전략 5번째, 소액 정기 지급. 절대 목돈을 한 번에 주지 말고 소액을 정기적으로 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줘야 한다면 한 번에 5천 주지 말고 5년에 걸쳐 매년 1천씩 주세요. 올해 1천 줄게. 내년에 또 1천 줄게. 단 내가 건강하면.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당신의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엄마 병원 가셔야죠. 아빠 약 드셨어요? 왜? 당신이 아프면 돈이 끊기니까요. 교활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윈마이너스윈입니다. 당신도 건강 챙기고 자식도 효도하고. 실전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 75세.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한테 전화 한 통 못 받는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상담을 받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전략 변경 전 아들에게 아파트 증여, 딸에게 사업 자금 3천만 원 일시 지급, 통장 비밀번호 공유. 결과 자식들 연락 두절. 전략 변경 후 아파트 명의는 본인 유지. 매달 5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지급. 얼굴 보면 준다 조건 설정. 유언장 존재 암시 내용 비공개. 결과 자식들이 매주 찾아옴. 명절 때 모두 모임. 손주들도 할머니 좋아함. 박 여사님은 지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사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 절대 한 번에 다 주지 마세요. 둘, 조건을 달아서 주세요. 셋, 경쟁 구도를 만드세요. 넷, 정보는 애매하게 유지하세요. 다섯, 유언장은 비밀로 하세요. 이게 교활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6번째, 제3자 활용법. 변호사나 금융기관을 활용하세요. 애들아, 엄마 재산은 변호사 선생님이 관리하고 계셔. 유언 집행도 변호사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 제3자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엄마한테 함부로 못하겠네. 이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전략 7번째, 건강은 자산 공식. 당신이 건강해야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각인시키세요. 엄마가 건강해야 너희한테 용돈도 주지. 아프면 병원비로 다 나가. 그럼 자식들이 당신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엄마 운동하세요. 아빠 병원 가세요. 이유? 당신이 아프면 자기들 손해니까. 냉소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전략 8번째, 손주 카드 활용. 손주들에게는 직접 주세요. 부모 경유하지 말고요. 할머니가 용돈 50만 원 준다. 엄마한테 주지 말고 너 쓰렴. 그럼 손주들이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 집 가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자식들도 따라옵니다. 손주는 당신의 최고 무기입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접 돈 주기. 절대 안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돈 주면 그 돈은 당신 자식에게 안 갑니다. 그들의 친정이나 처가로 갑니다. 둘째, 너희가 알아서 나눠 가져라. 최악의 멘트입니다. 형제자매끼리 싸우게 만들고 결국 당신만 원망받습니다. 셋째, 나 죽으면 다 줄게. 이 말 하는 순간 자식들 머릿속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네. 충격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조언들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이게 뭐야, 자식을 계산기로 보라는 거야? 아닙니다. 자식들이 이미 당신을 계산기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착하게만 살면 이용당합니다. 당신이 돈만 주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가족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당신이 왜 눈치를 봐야 합니까? 왜 자식 비위를 맞춰야 합니까? 왜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외로워해야 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건 바로 당신의 재산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자, 이제 다짐하십시오. 나는 이기적으로 살겠다. 평생 남 위에 사셨잖아요. 남편 위에, 자식 위에, 손주 위에. 이제는 당신 위에 사세요. 엄마 집 명예 넘겨주세요. 안 돼. 아빠 돈 좀 주세요. 조건이 있어.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그건 안 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한테 미안한데.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자식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시 김 영감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하방에서 라면 먹던 김 영감님. 혹시 그분이 제 조언을 들었더라면? 아마도 강남 아파트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며 손주들 웃음소리 들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김 영감님은 착하게만 사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끝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김 영감님이 되지 마십시오. 전략적으로 사십시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현명하게 사십시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1단계 재산 점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부동산, 예금, 연금 모두 체크. 혹시 자식 명의로 된 게 있는지 확인. 2단계 명의 확인. 모든 재산이 내 명의인지 점검. 공동 명의는 위험합니다. 필요하면 법률 상담 받으세요. 3단계 전략 수립. 어떻게 줄 것인지 계획 세우기. 조건부 지급 시스템 구축. 유언장 작성, 변호사 통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무기는 재산, 명의, 유언장, 비밀, 조건부 지급, 정보 차단, 경쟁 구도입니다. 자식들의 약점은 상속 욕심, 형제 경쟁심,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무기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착하게만 살다가 버림받는 노인이 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살면서 존중받는 어른이 되세요. 돈이 당신을 지킵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행복인생 도서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돈 다 주면 개밥 신세 됩니다. 이 말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